인생은 이제 70부터 라는 요즘 말처럼 새로운 인연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동반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들. 하지만 이 기대 뒤에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치명적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70대 재혼의 잔혹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번 영상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권유나 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충격적인 사실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70대 재혼에는 재산, 건강, 가족관계, 그리고 존엄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재혼을 선택한 어르신들이 겪은 비극적인 사례들이 그 위험성을 증명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잔혹한 진실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이러한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이 운명처럼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년 재혼이 불러오는 현실적 문제와 위험성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70대에 찾아온 재혼. 겉으로는 새로운 사랑과 동반자를 통해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재혼이라는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현실은 바로 재산 상속의 붕괴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힘들게 이룬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낯선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상황. 이는 단지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혼을 선택한 70대 중 85%가 재혼 후 2년 안에 심각한 재산 분쟁을 경험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며 소중했던 가족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됩니다. 73세에 재혼한 박모 씨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30년 동안 운영해온 성공적인 사업과 부동산을 2년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새 배우자의 자녀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접근했고 그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평생 이뤄온 모든 것을 잃은 채 고립된 삶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5세의 김모 씨는 재혼 3년 만에 건강이 악화되었고 회복 기간 동안 새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이미 단절된 상태였고 그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처럼 재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철저한 재산 관리와 준비가 필요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재혼 전 재산관리 신탁을 설정하거나 상속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새 배우자와의 신뢰가 깨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관계의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혼 후에 행복한 동반자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재산 관리냐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70대 재혼은 서로를 위한 배려뿐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회복이 필요한 동안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재산 관리 문제를 두고 자녀와 새 배우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생 일군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험이 있으며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혼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이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 내의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의심하며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은 노년기에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노년 재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합이 아닙니다. 이는 두 가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결혼을 서두른다면 행복보다는 더 큰 고통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과 가족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대책과 신중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노년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위험의 실체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신중히 고민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갈등입니다. 재혼 후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70대 재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경제적 부담입니다. 평생 힘들게 모아오신 재산이 물 빠져나가듯 사라지는 상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재혼 가정의 77%가 심각한 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 후 2년 안에 저축액이 평균 45% 감소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재혼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혼 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지출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새 배우자의 자녀들 경조사비, 명절 선물, 생활비 보조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친척들의 대소사까지 챙기게 되면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감당하기 힘든 짐으로 변합니다. 74세 정모님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재혼 후 새 배우자의 자녀 셋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연금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자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보증까지 떠안게 되셨습니다.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경제적 부담으로 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래 의료비 부담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의료비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76세 박모님은 재혼 3년 만에 전 재산의 70%를 배우자의 수술비와 요양비로 지출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배우자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갔으며 남은 노후 자금으로는 자신의 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셨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70대 재혼 시 최소 5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증가, 그리고 양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의 자금이 없이는 안정된 노후를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 없이 재혼을 선택하신다면 경제적 부담과 부채의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게 될 것입니다. 새 배우자의 숨겨진 부채나 경제적 문제가 뒤늦게 발각되는 경우는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78세 최모님은 재혼 6개월 만에 배우자의 5천만 원 카드빚을 알게 되셨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배우자가 된 이상 이러한 부채까지 떠안게 되셨고 결국 재혼은 경제적 안정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양가 자녀들 간의 경제적 갈등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생기는 불만은 가족 간 신뢰를 무너뜨리며 이는 곧 전면적인 갈등으로 확산됩니다. 한번 깨어진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당신의 노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모아오신 저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제적 여유를 잃은 채 남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부채의 무게뿐입니다. 70대 재혼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는 당신의 모든 경제적 안정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재혼에서의 심리적 갈등과 신뢰 문제입니다. 평온했던 당신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70대 재혼이 가져오는 세 번째 함정은 바로 심리적 갈등과 신뢰관계의 붕괴입니다. 대한가정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대 재혼 부부의 89%가 1년 이내에 심각한 심리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평생 쌓아온 생활 습관과 새로운 관계가 부딪히며 생기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71세 김모님의 사례를 보십시오. 아침형 인간이었던 그는
전역형 인간인 배우자와의 생활로 인해 수면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TV 시청 시간, 식사 시간, 친구 만남 등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충돌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별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로에 대한 불신입니다. 배우자의 과거 이혼 경험, 재산 상태, 건강 문제 등 숨겨졌던 비밀들이 드러나면서 관계는 점점 냉각됩니다. 처음에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의심과 경계뿐입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70대 재혼 부부의 95%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특히 재산관리, 건강관리, 자녀 문제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77세 박모님은 배우자의 과거 빚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악화되었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면증까지 겪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70대 재혼에서 신뢰 문제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은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대화의 단절, 식사 시간의 침묵, 잠자리의 불편함, 이 모든 것이 재혼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재혼에서 신뢰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파장은 단순히 부부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가족 전체의 신뢰 구조가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새 배우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생기는 갈등은 부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 재혼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전 배우자와의 경험에서 비롯된 불신과 방어적인 태도는 새로운 관계에서 과도한 기대나 불필요한 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부부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신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70대 재혼은 단순한 사랑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감정과 현실 사이에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심리적 갈등과 신뢰 붕괴로 인해 모든 관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재혼 전에 서로의 기대와 현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감정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신뢰가 무너진 재혼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심리적 갈등과 신뢰 문제는 인생 전반에 걸쳐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70대 재혼이 가진 세 번째 위험의 실체입니다. 네 번째는 노년 재혼에서의 가족 간 조화의 어려움입니다. 재혼 후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은 가족 간의 분열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자녀들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 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대한가족상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재혼 가정의 92%가 심각한 가족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재혼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결과입니다. 재혼 후 두 가족이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집안 대소사에서 충돌이 시작됩니다. 제사 방식, 음식 준비, 선물 교환 등 서로 다른 가풍과 문화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려 했던 마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으로 변하고 맙니다. 73세 이순자님의 사례를 보십시오. 40년간 매주 일요일 자녀들과 함께했던 가족 모임이 재혼 후 완전히 깨졌습니다. 새 배우자의 자녀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고 친자녀들은 새 배우자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양쪽 자녀 모두와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순자님은 명절에도 찾아오는 자녀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주들과의 관계입니다. 재혼 전에는 매일같이 찾아오던 손주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할아버지 집에 새로운 할머니가 있어서 가기 싫어요라는 손주의 말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이런 감정적 단절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불안은 고통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차례 방식, 음식 준비, 세배 돈 액수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설날이면 어느 자녀의 집을 먼저 방문할지, 추석에는 차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두고 매번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족 치료 전문가들은 노년 재혼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에 그가 영구적인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한 번 무너진 가족 관계는 결코 회복되지 않으며 특히 손주 세대와의 단절은 영구적인 상처로 남게 됩니다. 78세 최모님은 재혼 3년 만에 모든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새 배우자의 재산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분쟁으로 번졌고 이제는 손주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오던 자녀들의 발길이 끊기고 생일에도 축하 전화 한 통 받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양가 자녀들 사이의 갈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산 분배, 부모 부양, 의료비 부담을 두고 끊임없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배려하려 했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온데간데 없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만 남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의 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녀들의 서운함, 손주들의 낯선 눈빛, 새 가족들과의 끝없는 갈등, 이것이 70대 재혼이 가져오는 네 번째 고통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평생 갖고 온 소중한 가족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의 달콤한 행복과 맞바꾼 대가로 영원히 잃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입니다. 한 번 무너진 가족의 신뢰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결국 노년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가정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갈등과 조화의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단절과 고통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0대 재혼이 가진 네 번째 위험의 본질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혼 전후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 전에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70대 재혼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잘못된 준비와 환상입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이성적인 준비를 가로막은 결과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재혼 전 법률적 상담을 받은 70대는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는 감정적인 판단으로 재혼을 결정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이 2년 안에 심각한 후회를 경험했습니다. 재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 부채 여부,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소홀히 하고 설령 확인하더라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혼 전 반드시 공증을 통한 재산관리 약정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중요한 준비를 건너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재혼 후의 준비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에 적응하고 생활 습관을 조율하며 재정 관리 방식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양가 자녀들과의 관계 설정은 가장 큰 난관입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시작된 재혼은 결국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민호님은 74세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 전에 배우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고 생각했지만 초기 치매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의 치매가 급격히 진행되며 매달 580만 원의 간병비가 들어가게 되었고 연금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집을 팔아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현재는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명수님은 75세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배우자의 우울증 병력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재혼 후 조울증이 심각해지면서 의료비로 매달 58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요양비로 모아둔 2억 원을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결국 별거를 선택하셨지만
이혼은 이루지 못한 채 노후 자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현우님은 73세에 재혼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배우자의 1억 5천만 원 카드빚과 대출이 드러났고 연금 통장에서 매달 상환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상의 없이 빚을 갚다가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자녀들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재혼 준비 부족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70대 재혼 가정의 95%가 실질적인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재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대가는 재산 손실, 가족 관계 단절,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건강관리 준비의 부족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준비를 소홀히 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게 됩니다. 재혼 준비는 단순한 의례적 과정이 아닙니다. 법률, 재정, 건강, 가족 관계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시작된 재혼은 결국 당신의 남은 인생을 파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준비가 부족한 재혼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70대 재혼이 가져올 5번째 함정의 실체입니다. 재혼 전후 철저한 준비 없이는 행복한 노후는 요원합니다. 6번째는 재혼에 대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외로운 노후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재혼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반자 관계입니다. 법적 구속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대한노인회의 조사에 따르면 동반자 관계를 선택한 70대의 만족도는 재혼을 선택한 경우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재산 관리, 건강 관리 면에서도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윤명철님은 76세에 재혼 대신 동반자 관계를 선택하셨습니다. 주 3회 함께 산책하고 식사를 하며 각자의 집에서 생활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부산의 김영자님은 73세의 동반자를 만나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지만 평일에는 각자의 사생활과 공간을 철저히 지키며 자녀들과도 자유롭게 만나고 계십니다. 대구의 박철수님은 78세의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말동무가 되어주면서도 재정적인 부분은 철저히 분리하셨습니다. 덕분에 5년째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동반자 관계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입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언제든 선택에 따라 관계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재혼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이점입니다. 대전의 송영수님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77세에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동반자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탁구를 치고 점심을 함께 먹는 것이 일과입니다. 서로의 집은 방문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하고 자녀들에게는 탁구 친구로만 소개하셨습니다. 덕분에 4년째 갈등 없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인천의 이명숙님은 75세의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동반자와 매주 토요일만 데이트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평일에는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고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매주 설레는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통계에 따르면 동반자 관계를 선택한 70대의 85%가 3년 이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혼의 경우 3년 이상 유지되는 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박상철님은 73세의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며 손주들과의 교류를 위한 특별한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만날 때는 반드시 손주들을 동반하기로 하셨습니다. 손주들은 또 다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생겼다며 기뻐하고 자녀들도 안심하며 두 분의 관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정경숙님은 74세에 시작한 동반자 관계에서 매일 저녁 8시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건강을 점검하기로 하셨습니다. 약 복용을 확인하며 서로의 얼굴만 보고도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서로의 주치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반자 관계는 정서적 교감을 나누면서도 경제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법적 구속 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챙겨주는 관계는 재혼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합니다. 간병이나 부양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동반자 관계야말로 70대 이후 행복한 삶을 위한 진정한 해법입니다. 재혼이라는 무거운 선택 대신 동반자 관계를 통해 황혼의 행복을 만끽해 보시길 권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재혼이라는 도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동반자 관계로 평화로운 노후를 맞이하실 것인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재혼 후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70대 재혼의 마지막 함정은 배우자 사망 후 마주하게 될 이중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 더해 경제적, 법적, 심리적 파탄이 당신의 남은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고령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재혼 후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95%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85%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재혼 후 준비 부족으로 인한 비극적인 현실을 반영합니다. 대전 유성구의 이태수님은 평생 운영하던 가구점을 정리하고 73세의 재혼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와의 생활이 행복했지만 2년 후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장례식 직후 배우자의 자녀들이 재산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2달 뒤에는 신축 빌라 소유권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5년간 모아둔 노후 자금 3억 원이 소송 비용으로 모두 사라졌으며 결국 빌라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역시 아버지가 재혼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연락을 끊었고 현재는 요양원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광주 서구의 김영자님은 75세에 재혼한 배우자와 1년 만에 사별하셨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숨긴 부채 2억 원이 드러났고 김영자님은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보험금을 모두 상환비로 소진한 끝에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으며 고시원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채권 추심의 압박과 끝나지 않는 경제적 고통 속에 우울증약이 유일한 의지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의 박철수님은 77세에 재혼 후 3년간은 꿈같은 시간을 보내셨지만 배우자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병원비로 매달 800만 원이 나가며 6개월 만에 모든 노후 자금이 고갈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배우자의 자녀들은 박철수님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 5억 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는 투병 중 박철수님의 도장을 이용해 전 재산을 자신의 자녀 명의로 이체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자녀들은 등을 돌렸고 현재는 요양원에서 외로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재혼 후 배우자 사망은 단순한 감정적 상실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남긴 부채, 상속 분쟁, 가족 간 신뢰 붕괴 등 현실적 문제들이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이는 철저한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배우자 사망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법적, 재정적, 가족 관계의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상속 계획과 재산 분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선택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증을 통한 재산관리 약정과 사전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준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배우자 사망 후 맞이할 수 있는 이중의 고통을 직시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반을 위협하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이것이 재혼 후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고통, 7번째 위험의 실체입니다. 현명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만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대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7가지 비극적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 상속의 붕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 깊어지는 심리적 갈등, 돌이킬 수 없는 가족 간의 균열, 부족한 준비로 인한 대가, 그리고 배우자 사망 후의 이중적 고통까지.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70대 분들이 처절한 현실로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재혼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후회로 이어지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사랑과 기대감으로 시작된 재혼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결정할 경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동반자 관계라는 대안은 법적, 경제적 부담 없이도 서로에게 위로와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며 평생 쌓아온 소중한 재산과 가족 관계를 지키는 동시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판단으로 재혼을 결정한다면 평생 일군 재산과 소중한 가족 관계, 그리고 평화로운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반면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다면 고통과 후회 대신 안정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혼은 단순히 새로운 사랑과 동반자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산 분쟁, 자녀와의 관계 단절, 건강 문제, 배우자 사망 이후에 고통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현실이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피할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입니다.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재정적, 건강적 측면에서 세심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및 재산 관리 약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재혼 대신 동반자 관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경제적 부담 없이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동반자 관계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장하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평생 잃고 온 모든 것을 단번에 잃는 도박 대신 당신을 지키고 행복을 더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재혼이라는 길을 선택하든 아니면 대안을 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을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